네, 너무 많이 왔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역선 최태석. 자, 여러분들 60일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여러분들 지금 기본을 도전하게 됩니다. 아마 이 강의는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 아마 보실 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거의 100%일 겁니다. 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을지 한번 먼저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좀 까다로워요. 살짝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에서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어쨌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본 개념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근대와 근현대 구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는요, 총 27문항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 23문항은 근현대라는 이야기죠. 대략 한 3대2 정도? 살짝 좀 전근대가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문제 유형들인데, 27문항 중에서 2문항 빼고 25문항 중에서 고대, 고려, 조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요. 고대와 고려, 조선 시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좀 주제별로 나눠서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지금 16이 정치 문항이에요. 경제 하나, 사회 둘, 문화 6. 압도적으로 지금 정치 쪽에서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든지 행정 조직이라든지 사건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근현대 보겠습니다. 근현대는 계항기 이렇게 많이 나왔네. 계항기 10문항, 일제강점기 6, 현대 6, 그리고 세시풍수에서 한 문제, 그래서 총 23문항이 출제되었다. 자, 그러면 킬러문항을 볼까요? 살짝 까다로웠으니까 38번, 47번, 48번, 특히 이제 근현대사 쪽이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빵. 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1등 교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1등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교재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4급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 판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판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놨어요. 박스가 뭐냐면, 이제 보여드릴 문제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리고 이 빨간색 박스는 뭐냐면, 이건 답지예요, 답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서를 공부하면 키워드와 답지가 다 있는 거야. 이 공부했는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가 얼마나 좋은지 또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비파형 동검, 미문이 톡이 지금 청동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청동기, 비파형 동검 나왔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청동기 활동으로 적절한 거, 바로 민문이 톡이. 고르시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막집은 구석기, 철제, 철기, 주먹도끼,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요. 신라의 뇌물마립간이 고구려 광개토 태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 이제 외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외가 쳐들어왔을 때 광개토 태왕한테 도움을 요청한 그 내용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배운 상태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왕. 그리고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고요. 숙신, 후연, 거란, 동부여 등을 정벌했던 왕. 여기 지금 영락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영락이 광개토 태왕. 그러니까 답지는 바로 신라의 침입한 외를 격퇴함.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태학은 소수림왕이고요. 평양천도는 장수왕, 천리장성 축조. 요건 이제 연개소문, 그때 영유왕, 보장왕 연결되고 있는 연개소문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러 나라 성장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사출도와 영고의 나라는 부여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공부를 했다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죠. 사출도와 영고, 부여.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문제는요, 지금 고려의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문화유산.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뭐, 요거 엄청 크잖아요. 머리가 더군다나 큽니다. 선생님처럼. 자. 삼국시대의 문화유산이에요. 자, 지금 뭐 금강총도에 있고, 뭐 삼국시대 고르면 되는데, 옳지 않은 거니까 바로 고려시대 때 문화유산 우리 배운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2번입니다. 1번은 고구려 거고요. 3번은 신라 거, 4번은 고구려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백제입니다. 백제인데요. 백제란 나라는 특히 성왕 때 사비를 청도했던, 그죠? 지금은 이제 부여가 되겠죠? 그때 왕이 이제 성왕인데, 특히 이 백제 하면은 그 22담로라고 하는 게 늘 따라붙어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선지인데, 자,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봅시다, 이게. 그죠? 자, 백제와 관련된 키워드이에요. 자, 그러면 보면 지금 웅진과 사비, 한성 빼앗긴 지 웅진과 사비.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 아닙니까? 백제. 그럼 백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22담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주몽왕국은 고구려고요. 팔주법은 고조선, 골품제는 신라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관산성 전투, 이거는 이제 신라와 백제가 싸운 거죠. 백제의 성왕하고 신라 진흥왕이 붙었던 그런 전투가 되겠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안시성 싸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안시성 싸움은 고구려가 당나라랑 싸운 거고, 그 전에 살수대첩이 있어요. 이거는 고구려가 수나라와 싸운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와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싸우는 겁니다. 살수대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 이건 흐름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공부했다 치고 가볼게요. 자,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이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해서 고르래요. 그러면 안시성 전투 앞이야 뒤야? 앞이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요것도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계백, 환산벌, 이건 이제 백제 마지막 장면 아니겠습니까? 황산벌, 오천결사대, 네, 마지막. 하지만 결국 백제는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랑 전쟁하죠. 매소성 기벌포라고 하는 그 키워드. 이 흐름을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고른 것은 황산벌, 백제 멸망 나왔네. 매소성, 나랑 전쟁 나왔네. 그죠? 고구려는 김춘추의 군사 지원 요청을 거절하였다. 네. 요게 이제 가장 먼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가, 나, 다 그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불국사 가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불국사 3층 석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주의 불국사 3층 석탑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주 토암산, 예? 여기 지금 청운교, 백운교, 불국사 나왔잖아요. 자, 이 절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쌍봉산은 전남 화순에 있습니다. 이불병조상은 이건 발해고요. 성덕대왕신유 경주에 있긴 있는데 이거는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발해입니다. 발해. 해동성국 하면 결정적 키워드 발해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 발해가 나오고 발해의 어떤 그 문화유산 중에서 행정조직의 삼성육부가 있더라.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볼까요? 어느 나라? 해동성국 발해. 발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삼성육부. 네, 공부한 거 그대로 나왔죠?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 정사암은 백제고요. 화랑도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성과 관련된 겁니다. 개성에서 이제 만적의 난이 일어났다.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부록에 있는 지역별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뭐 근데 고려의 수도예요. 이거 모르셔도 그냥 고려의 수도니까 개경 아니겠습니까? 개경에서 있었던 사실. 묘청에 나는 서경, 평양이고요. 쌍성 총관부, 이건 함경도 쪽입니다. 자, 만적의 신분해방, 개경이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삼별초의 최후양쟁은
강화도, 진도, 제주입니다. 제주.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0번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하다. 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왕건이 뭐 했냐는 거예요. 왕건이 뭐 했냐? 왕건이 요거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공부를 했단 말이죠. 왕건의 어떤 그 치적 중에서 사심관이라는 게 있네요. 자, 공부한 상태에서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건이 추천 정책, 사심관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노비안건법은 광종이고요. 지방의 12목은 성종, 활구, 은병, 이건 이제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건 뭐 최충의 구제학당. 그냥 딱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그죠? 자석처럼? 최충의 구제학당? 네. 최충 구제학당.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삼국유사는 일현, 제왕, 운기, 이승휴, 시무 28조. 이거는 이제 최승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고려 경제 키워드입니다. 고려 경제 키워드인데 해동통보, 숙종대 해동통보 딱 줬단 말이죠. 병란도. 고려의 국제무역학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 키워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국가의 경제 상황입니다. 해동통보 나왔네요. 숙종. 어느 나라지요?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경제 상황 병란도. 바로 나오죠? 모내기법의 전국적 확산은 조선 후기, 낙랑군과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 변환이나 금관 가야가 되겠죠. 청해진, 이거는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외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란 침입 때 있었던 활약했던 인물들 서희, 강감찬. 그다음에 이제 여진 침략 때는 활약했던 인물이 윤관의 동북구성. 그죠? 몽골 때는 뭐 김윤후, 뭐 이런 어떤 인물들이 활동을 딱딱 나눠서 좀 했습니다. 자, 가나 사이 시기. 지금 강감찬 등장한 김윤후. 그러니까 거란이고 몽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 여진. 거란과 몽골 그 사이 여진. 윤관 동북 구성이겠네. 그죠? 네, 정답은 2번. 흐름만 공부하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2번입니다.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이건 이제 거란과 관련되고요. 박위는 이제 고려 말입니다. 최무선도 고려 말입니다. 이건 이제 고려 말은 아니고요. 고려 전기 상황이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8만 대장경 만들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몽골 침입 때 해당되는 내용. 정답은 8만 대장경 제작. 좋습니다. 삼국사기는 이건 이제 고려 전기죠. 전기. 직지심체 요절. 이거는 이제 몽골 침입 그 시기는 아닙니다. 네.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건 신라 시대로 가야죠. 그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무신정변 때 있었던 내용들. 무신정변 때 있었던 망이 망소의 난 이렇게 이제 공부했단 말이죠. 여기 패키지를 공부한 거예요. 자,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상황의 이후에 나타난 이런 사실. 자, 여기 지금 무신정변 나왔죠? 네, 무신정변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망이 망소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무신정변 이후에 망이 망소의. 네, 고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4번입니다. 김원창은 이건 통일신라. 장문유, 발해. 최치원, 시무 10여조. 이건 이제 통일신라. 그죠? 고려시대 하나밖에 없네요. 4번입니다. 자, 도평의사사 그 전에 도병마사라고 하였다. 요거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답은 네, 바로 나오죠. 도병마사. 여기 지금 도평의사사 나왔으니까 도병마사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도방 같은 경우에는 그 무신정권 때 활용되었던 어떤 사병기구, 뭐 이렇게 사병집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사대는 이제 고려시대 때 관리 감찰기구, 의금부는 조선 때 왕의 직속 사법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최영의 홍산대첩. 뭐, 이거 딱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홍산 나왔네요. 바로 홍산 키워드. 인물은
최영. 바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규는 고려시대 때 그 거란, 특히 2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고요. 이종무는 조선시대 때 스시바 장벌, 정몽주는 뭐 고려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충신이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한양 도성을 설계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경복궁부터 해가지고 모든 어떤 설계는 다 이 정도전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자, 지금 근정전이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정전이 있는 궁궐, 바로 경복궁.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 뭐 그 정도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이고요. 경희궁은 뭐 지금 거의 뭐 흔적도 거의 없는데 저쪽 그 경복궁 서쪽에 있는 궁이고, 창경궁 경복궁 동쪽에 있는 그런 궁궐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세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던 왕, 그죠? 세조죠. 예,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를 시행했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제편전 폐지, 계유정난, 누구예요? 세조. 그러니까 정답은 6조 직계제 시행. 바로 고르시면 되겠죠? 계미자주조는 태종, 균역법 영조, 기묘사화, 요거는 중종 때입니다. 정답은 4번. 임진왜란 아니겠습니까? 네, 의병 곽재우 딱 등장하면 임진왜란, 그죠? 네, 그때 이제 훈련도감이라는 것도 만들었다라는 걸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요거 임진왜란 때 이렇게 패키지로 딱 배운 상황에서, 자,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곽재우 지금 등장했네. 그럼 이 전쟁은 무엇이다? 바로 임진왜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오니까 훈련도감의 설치.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별기군 창설은 이건 이제 근대사로 와야죠. 통일기무원문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2군 6위는 고려, 나선정벌은 조선 효종 때가 되겠습니다. 뒤쪽이죠. 자, 지금 홍문관이 뭘 하는 곳이냐? 홍문관은 경연하는 곳이에요 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자, 배운 상태에서 자, 홍문관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경연하는 곳이에요. 네, 바로 고르시면 되죠. 4번입니다. 수원화성의 외형은 장용영이고요. 한양의 치안과 행정을 맡은 곳은요, 한성부고요.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관장한 곳. 뭐 조선시대로 본다면 뭐 호조, 고려시대라면 3, 4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광해군 여러분들 왜 쫓겨나요? 인조반정에 의해서 쫓겨나죠. 그 흐름 공부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광해군이 지금 몰아냈대요. 바로 인조반정에 의해서. 바로 고르시면 되겠죠. 환국은 이제 조선 후기고요. 무오사화는 요거는 이제 연산군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신유박해는 정조가 죽고 나서 천주교 박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지금 보니까 노급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노급. 네, 노급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공명첩도 지금 등장을 했고요. 어떤 문제일까? 지금 공명첩은 이건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노급은 이건 이제 신문왕 때, 통일신라 신문왕 때인데, 자, 다음 대화가 이런 식의 볼 수 있는 뭐 적절하지 않은 거. 아, 그렇구나. 공명첩이 조선 후기잖아요. 그죠? 조선 후기인데 이 시기에 볼 수 없는 모습. 그러니까 노급이네. 이건 통일신라니까 전혀 시기에 맞지 않죠. 고구마 조선후기, 관청 공인 조선후기, 만상 조선후기. 다 조선후기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박지원의 열하일기. 너무 유명하죠? 여기 딱 패키지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의 열하일기. 지금 보니까 열하일기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박지원 고르시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율곡이, 추사 김정희. 송시열은 이제 조선후기 유학자입니다. 자, 다음은요, 조선 후기 그 삼정의 문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이게 이제 그 포를 내는 거죠. 군대에 안 가는 대신 포를 내고 빠지는 건데, 여기 이제 문란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 지금 3대 이름은 군적에 모두 올랐고,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과전법 실시 배경이 고려 말이야.
시대 안 맞고. 조선 형평사 일제강점기야. 시대 안 맞고. 전민 변정도감 고려 말이야. 시대 안 맞네. 조선 후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답은 4번밖에 없겠죠. 삼정의 문란 4번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화학당. 이화학당은 유명한 인물, 유관순. 딱 나오죠. 자, 그럼 갑니다. 자, 밑줄기원학교로 옳은 것은, 네, 여기 유관순 나왔네요. 유관순. 그죠? 그러니까 이화학당 4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학당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오산학교는 신민회와 관련이 있고요. 유경공원은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적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바로 병인 양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와 싸운 거잖아요. 양원수가 프랑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했다라고 이렇게 패키지를 배웠어요. 자,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죠. 자, 가사까지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바로 양원수. 딱 고르면 되겠죠? 3번입니다.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 이모군란 갑신정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배경, 이거는 사건의 배경은 신미양요죠.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모군란 99인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 통미기무하문이 지금 세워졌다. 그죠? 통미기무하문. 네. 그 다음에 이 통미기무하문이 이제 그 신식군대 만들면서 차별하잖아요. 그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통리기무하문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옥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통리기무하문 때문에 이모군란 벌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갑신정변 벌어지는 거예요. 이모군란 뒤에 김옥균이 중심되어 가지고 갑신정변, 이모군란 다음에 갑신정변 그 흐름을 공부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지금 통리기무하문 만들어졌고 김옥균 그러면 통리기무하문의 어떤 99인 차별 때문에 나온 이모군란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니까. 그죠? 네, 바로 99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3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탕평비 건립, 이건 영조 때고요. 간도협약, 이건 정말 한말, 1909년 일제강점기 직전입니다. 어영청을 강화하면 북벌은 특히 효종이 되겠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요거 이렇게 공부했어요.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자, 가에 들어갈 사절단입니다. 지금 보니까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신사가 되는 것이죠. 3번. 네. 보빙사는 미국에 간 사절단이고요. 성절사는 중국에 특히 이제 주기적으로 때만 되면 가는 그런 사절단이고요. 영선사도 역시 중국 청나라에 무기 때문에 무기 좀 보고 배워오려고 만드는 법 배워오려고 보냈던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예, 동학농민운동인데 흐름이에요. 황룡촌 전도, 황토연, 황룡천, 전주성을 점령했는데 전주화약 체결하고 개혁을 펼치는 기구, 집강소를 만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경복궁 점령하니까 싸웠다. 우금천토, 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 흐름을 공부한 상태에서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황룡천, 우금치, 동학농민운동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집강소. 아까 나왔던 거 키워드 연결하시면 되겠죠. 박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임술농민 봉기와 관련이 있고요. 한성조약은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고요. 평안도 지역 차별에 반발해 일한 건 홍경래의 봉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 보아하니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리들 선발한 어떤 그런 제도인데요. 신라 시대 때 독서산품과 고려 시대 때 과거제, 조선의 과거제, 또 조광조 현량과 이 추천제. 그 다음에 이제 군국기문처 때 이제 과거제가 폐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가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뭡니까? 독서산품과가 문과, 잡과, 이거는 과거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과거가 신라 원성왕제위? 아니죠. 원성왕 때 이게 독서 3품과이고, 그 다음에 다가 현량과 조광조, 아까 있었잖아요. 예, 아까 이 조광조의 현량과. 그죠? 예, 답지는 그냥 바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광무기역이 아니라 가보기역 과정 속에서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만민공동회 주관했던 단체는 어디입니까? 독립협회. 이건 뭐 너무 중요하잖아요. 공부한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바로 독립신문. 수백 명이 모인 토론회 장면. 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여기 지금 독립협회, 독립신문. 어떤 단체입니까? 네, 바로 독립협회를 고르시면 되겠죠. 네. 네. 신민은 애국개몽운동단체고요. 대한자강회도 애국개몽운동단체, 조선어학회는 일제강점기 때 사전 만들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강탈당하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서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되는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 을사늑약은 여러분들 통감, 초대 통감의 이토이로붐이죠. 그 통감 정치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요거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외교권 박탈인가 뭐야 이게? 을사늑약.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통감. 통감부가 성취되는 계기.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청일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터지면서 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것이고요. 최혜국 대우의 조항이 들어있다. 뭐 청일전쟁 배경 조약을 본다면 텐진조약. 네.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있는 건 조미소 통상조약.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것은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대한제국이 뭐 했냐는 거예요. 지계발급. 너무 유명하죠? 대한제국의 지계발급. 네. 자, 지금 고종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황제에 올랐다. 대한제국이었다. 대한제국 때 시행된 정책이 무엇이다? 지계발급이었다.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척허비 건립은 아까 신미양요 직후에 건립되었다 말씀드렸고요. 홍범 14조는 갑오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의병입니다. 의병 중에서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 진공작전을 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했으면 문제 풀어볼까요? 자, 지금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는데 무엇을 했다?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했다. 바로 연결되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 탄압을 위해 자유시로 이동한 것은요, 대한독립군단이고요. 어제연의 지휘 아래 광성보 이건 신미 양요 때고요. 황포군관학교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원들이 이곳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건 뭐 김좌진 북로 군정서 중심이 되어서 벌인 전투 뭐냐? 청산리 전투. 김좌진 북로 군정서 청산리 전투. 네, 김좌진 북로 군정서 청산리 전투. 그러시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판서에 있는 내용들 그것만 이렇게 공부하셔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맞출 수 있다는 거 보여지시죠, 여러분들? 백강전투는 이거는 이제 그 백제 부흥운동과 연결되고요. 진주성 전투는 임진왜란 때고요. 대전자령 전투는 1930년대 만주 쪽에서 전개됐던 한국 독립군의 활약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0년대 바로 청산리 전투 3번입니다. 자, 264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네, 야 여기 광해가 나왔네요. 수임 번호를 따서 264번 그걸 따가지고 264 그 인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시문은 상록수로 유명하고 윤동주는 뭐 서시로 유명하고 한영우는 님의 침묵으로 유명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일제 정책이에요. 일제 정책인데 일제가 지금 쌀을 수탈해가는 그런 20년대 모습들 산미증식계획 요 일환 속에서 쌀을 수탈해간다고 설명드렸죠.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증산량, 목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이게 뭐냐? 바로 산미증식계획이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방공령은 이건 이제 쌀이 그 지역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어떤 그 지방간이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는 아니고요. 훨씬 이전입니다. 신해통공은 정조 때죠. 금난정권 철폐했던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30년대 뭘 했냐는 거예요. 뭐 한국시민서사 암송이 있는데 태영은 여러분들 이거는 30년대가 아니라 10년대입니다. 10년대. 그죠? 한국시민서사 암송, 공출, 징용 이런 거 다 30년대, 40년대인데 태영은 10년대입니다. 요거 아신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징병제 위안부 나왔습니다. 3, 40년대입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바로 태영은 10년대니까 틀리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30년대, 40년대입니다. 1번입니다. 자, 단오풍정 나왔네요. 김홍도의 신윤복의 단오풍정 나왔네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씨름, 수리 나왔습니다. 자,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데요. 씨름도 한답니다. 단오 정답은 1번. 동지는 이제 팥죽 먹어야죠. 추석은 이제 여러분들 송편 먹어야죠. 한식은 이때는 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찬 음식 먹는 날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한인 애국단 윤봉길. 한인 애국단에 윤봉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상하이 홍보공원에 폭탄 투척. 자, 지금 상하이 한인 애국단 누구? 윤봉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석주는 의열단원이고요. 이봉창도 한인 애국단인데 여기는 도쿄. 이회영은 신흥무관학교 세우는 데 역할을 하셨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 한국광복군 미국과 OSS, 미국과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던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인물은 지청천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자,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미국 OSS 국내 진공작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지청천.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된 것은 독립의군부 10년대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을 삼은 것은 의열단. 영릉가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 전개한 것은 바로 조선혁명군. 오케이,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복되고 나서 나오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좌우합작운동, 50총선 이런 건데 60만 세 운동은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죠? 시대가 전혀 안 맞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50총선, 좌우합작, 1차 미소운동인데 60만 성이 일제강점기니까. 그죠?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바로 이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해가지고 아주 이 광주를 정말 한번 엄청나게 억압했던 그런 민주화운동이죠.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라는 거 공부한 상태에서 보니까 신군부 계엄군 나왔으니까 5.18 민주화운동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19 혁명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고요. 6월 민주항쟁은 이제 전두환 정부가 직선제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죠.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게 지금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유엔 동시가입 다 노태우 정부 때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요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면 자,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라는 얘기예요? 노태우 정부라는 얘기예요. 노태우 정부식의 통일 노력, 바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아까 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 2개 보여주고 1개를 답지로 고르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은 전두환 정부 때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박정희 정부 때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 채택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정부식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이 정부.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좀 어려운데, 국민학교가 없어져요. 이제부터 초등학교가 돼요. 바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왜 역사바로 세우기, 이런 어떤 그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때 조선 총독부 건물, 광화문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경복궁이 딱 버티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가 되죠. 2번입니다. 삼천교육대 운영, 이건 전두환 정부 직전, 그 전두환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운영했던 것이고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이건 이승만 정부 때,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이명박 정부 때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부가 뭐냐는 거예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그때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IMF 그 금모으기 운동 이걸 통해 가지고 IMF를 졸업했던 정부이기도 하죠. 자, 지금 한일 월드컵 축구 개막식이 열렸네요. 이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가 뭐 했느냐? 바로 IMF 졸업.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준공은 박정희 정부, WTO는 김영삼 정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다시 또 왕건 문제가 나왔는데요.
민생 안정책에서 뭐 이제 왕건 때 이제 흑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의창으로 변한다. 이제 배고플 때 곡식을 좀 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고라는 건데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구휼제도예요. 백성들에 대한 구휼제도. 삼국시대는 진대법이 있었고 조선시대는 환국제가 있었다면 고려시대는 뭐가 있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국, 그러니까 흑창 또는 의창이 있었다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고는 이건 억울한 거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활용했던 거고요. 제중호는 병원이고요. 호포제, 이 호포제는 세금제도입니다. 그래서 구휼제도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구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부록 보시면 각 지역별로 있었던 내용들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개성도 봤었죠. 그죠? 자, 이 대구는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그런 곳이죠. 자, 지금 보니까 이곳, 국채보상운동 나왔네. 그죠? 대구.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1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50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판서에 있는 내용들만 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너무 이 시험 부담 가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실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